뭐 민심의 현황, 또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민심의 반응이었든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한 그야말로 국정과 관련돼서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는 뭐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지는 않고요. 몇 개 업체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청와대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것을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여론조사 비서관을 따로 둬서 여론조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특정 정당의 특정 정파의 뭐 정치적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뭔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청와대가 정치에 바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특정인들의 정치적 그 편의를 위해서 청와대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의 경선에부터 청와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이고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기존의 청와대가 했던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뭐 새누리당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새누리당 내의 특정 정파, 그 그렇죠. 계파, 소위 말하는 친박의 그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하면서 특정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지금 반복적으로 해서 그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공천을 받아 유리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도로 했다니까,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치 개입이고, 뭐 그것도 이제 돈을 청와대에서 지불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불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청와대도 청와대 비용으로 이걸 지불하면 불법일 거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빨리 지불해라는 압박을 가했고,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정치 개입이며 불법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불법의 온상이었고 근거지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백성 교수님, 근데 이 돈이 지급되는 과정도 이상한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또 시기도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또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 아까 조금 전에 이 과정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 대표도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무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명의상 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요즘에 사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이제 국정원 사태가 계속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슬그머니 지난달 10일에 이제 이 법인이 해산이 되고, 그리고 다른 또 여론조사 기관하고 흡수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과거에 관련된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삭제하고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관련돼 있는 분들 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을 뭐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뭐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수준을 넘어서 불법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박을 감별하고 진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공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네, 공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누군가 국정원에 지시를 했겠죠. 그럼 또 직권남용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국정원에서 무언가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 이거 정치관여행위잖아요. 그럼 국정원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걸 지시하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또 직권남용 부분에다가 또 국고손실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의 온상이 모든 게 다 모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재판, 그 혐의 18가지에는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재판에도 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추가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 지시한 대상이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것과 좀 별개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았잖아요. 매달 1억씩.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은 뭐 1,500만 원씩 용돈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진술을 했다라는 이제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네네.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건가요? 그게 이제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개의 혐의가 또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태 아닌가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수사 받으시면서 본인이 1원도 안 받았다. 이 더러운 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오열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르다. 완전히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뭐 돌굴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또 극과 속이 다른 지도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국민에게 자기 개인이 굉장히 뭐 청렴하고 깨끗한 척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었죠. 예.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재만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그리고 받아서 대통령이 지금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1억 원 그대로 전달했는데 지금 느낌으로 보면 돈이 1억만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비서관들을 위한 별도의 용돈이 따로 온 것 같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루트의 돈이 또 따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면은 돈이 섞인다는 건 뭡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경제 공동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국정원과 청와대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이 국정원 운영 방식과 같고 국정원의 운영 방식이 청와대의 운영 방식하고 지금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고 그전에는 중앙정보부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를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누가 했습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해놓고는 국가안보 물론 했겠지만 주로 했던 게 정치 공작, 정치적 방대파 잡아서 고문하고 그다음에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럴 때 또 필요한 돈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게 특수활동비 그때도 썼겠죠. 자,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그 국정원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 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참혹한 내용이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하던 짓을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이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네. 처음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 업체에서 10억을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원이나요? 네. 그럼 10억은 왜 근거가 뭐냐? 이런데 이제 청와대와 이야기하는 중에 5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10억과 5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그럼 있나요? 과연 이 5억은 타당하냐? 예. 실제 원가는 그럼 1억이 들었느냐? 아니면 2억이 들었느냐? 3억이 들었느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치부의 수단으로도 또 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10억 불렀다고 5억 받아가고 이거야말로 고무줄 중에 고무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정치 개입도 하고 선거 개입도 하고 그러면서 원가를 알 수 없는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쓰고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에 이걸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일감 몰아주기예요. 일감 몰아주기요. 특수관계인한테. 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의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게 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돈을 받은 건 시인을 했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국정 운영 차원에 집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아닌 것 같고 출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이 다음 단계로 이재만 안봉근 이 두 비서관이 개인 비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약 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한 채 샀다. 이러면 차라리 나요. 그런데 이 돈이 출구가 정치인들한테 들어간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보수지원단체 쪽으로 넘어간다라거나 하면 그럼 얘기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여기가 정거장이었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면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이 특수활동비 게이트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거는 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검찰에서 확인한 걸로 일부 출구는 자기들이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곳에 쓰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곳이 뭔지가 아직 검찰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이 정도에서 그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40억에서 끝이 날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벌써 하루 지나니까 안봉근 비서관은 1,500만 원씩 더 받았다는 게 나오고. 별도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조윤선 정무수석 또 현교안 정무수석은 50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냥 순수하게 상식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럼 정무수석만 주나요? 수석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 정무석실에 돈을 최초로 전달한 게 추명호 국장이잖아요. 네. 근데 추명호 국장이 누구 사람이죠? 우병우 우병우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그럼 우병우 민정수석 사람입니다. 그럼 그쪽은 아예 가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몇 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수석들에게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단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이상 국정원장이 뭐하러 지시했겠어요? 그럼 국정원장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지시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은 지금 어디로까지 튈지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성민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국정원에 청와대에 상납한 금원에 대해서 네.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국정원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쓴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둘 중에 누가 이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쓴 거였다. 이것을 내 개인 돈으로 쓴 게 아니라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활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네. 이 시작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직접 요구했다고 진술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요구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유용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각 기관마다 일단 특수활동비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은밀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수사나 그런 곳에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직접 받아가는 과정에서 일 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상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납인데 그냥 우리 여기 모자른 국정원 좀 갖다 쓰지가 상납인가요? 일단 준 사람의 용어가 달라요. 상납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문제가 없다. 국정 운영에 사용한 돈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출처를 밝혀야죠. 그 출처를 이 돈이 어디 쓰였어요.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 국정 운영에 쓰였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그 청와대 직원들한테 월급 플러스 알파로 많이 왔던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서로 기관 간의 요청을 통해서 이런 데 썼다고 딱 진술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해될 수도 있죠.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본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거는 국정 운영에 필요하게 유용하게 썼다라고 하는 건 일단 시작부터가 앞뒤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뭐 법조인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봐야죠. 이 허성무 비서관님께 이거 꼭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관행처럼 그래왔다. 그러면서 전 정권도 있어왔던 문제를 왜 이것을 마치 이제 중대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허성무 비서관이 청와대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전혀 없었던 걸 알고요. 전 정권들 중에서 그랬던 정권들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까지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게 김영삼 정부 때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감상재 사무총장이 선거 자금으로 자기 당의 후보들에게 5억, 10억, 8억, 10억, 25억씩 이렇게 돈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등급을 막 해서 돈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게 한 1,200억 가까이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돈에 이제 나중에 출처가 어디냐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랬더니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잔금이 아니냐, 대선하고 쓰고 남은 돈 또는 또 당선 축하금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국정원 계좌에서 그 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계좌에서 나왔다면은 그게 진짜 국정원 돈인지 아닌지 계좌에서 다른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국정원 돈이라고 본다면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짐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국정원 돈이 막 이렇게 청와대로 갔다가 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세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국정원 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이 정무비서관이 받아서 정무수석실에 건네주면 정무수석실 캐비넷에 현금을 쌓아놨다가 밤에 정무수석이 나갈 때, 의회의도 갈 때 트렁크에 싣고 가서
말 잘 듣는 의원한테는 잘한다고 경력은 끝내고 말 안 듣는 의원한테는 해유 목적으로 끝내고 예.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잖아요. 과거 시대에 나쁜 관행이었고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차단해 버렸죠. YS 때 그 사건이 크게 터졌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이제 예. YS 때 이제 DJ 오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됐고 참여정부에 와서는 뭐 더더구나 그게 깔끔하게 차단돼서 이래 왔는데 정진석,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두고 흔히 우리는 물타기다.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의뢰 너그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사라졌던 그런 그 나쁜 관행들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와서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 군사 독재 정권에나 있을 듯한 그런 공작들이고 그런 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아무런 도덕적 그거 없이 쓰는 거고 국정 운영이라 생각해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함부로 내뱉게 도대체 무슨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돈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지고 특히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서 과연 어디에 쓰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받아가지고 이재만 비서관 이야기처럼 뭐 최순실 씨를 줬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한테 줬다면 그 극소수의 사람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정무수석실로 내려가서 정무수석이 들고 가서 썼다든지 또 정치인한테 흘러갔다면은 이 지금 서울의 여의도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퍼져나가기엔 현재 드러난 금액이 너무 작아요. 물론 네. 4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렇죠. 선거 한번 그래서 치르면 몇 지금 억씩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40억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파본이 훨씬 많이 나오는지 파봐서 더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국정운영 차원의 집행이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은밀하게 차에서 007 가방으로 받습니까? 이 돈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면 또 두 번째로 이 2016년 7월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면요.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의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각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안종범 수석과 미르재단, 캐스포재단과 전경련과의 관계들이 기획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문제 터지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불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스톱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간의 행동과 지금 이거 문제 없는 건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 모두 다 이 돈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불법적인 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지금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007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건? 방금 말씀하셨는데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북악 스카이웨이. 그럼 거기서 왜 받았을까? 은밀하고 어색한 곳이다. 특히 CCTV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숨기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인데 이제 그만큼 주는 국정원이나 받는 청와대나 이것이 떳떳하지 못함을 스스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정 운영에 썼다, 뭐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전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정말 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아마 그 용처의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한 번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용처와 관련해서 갑자기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게요. 그 지난번 그 탄핵 심판 때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의상비라든가 진료비를 내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뇌물죄가 아니냐. 백성무 변호사님도 아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 윤전추 전 행정관이 봉투에다가 현금을 담아가지고 최순실한테 갖다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청와대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쌓아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진료비라든가 의상비로 지출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안봉근 비서관이 원래 제2부속 비서관이었죠. 그랬죠. 제2부속 비서관실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지금 윤전추 행정관, 그다음에 최순실이 바로 뒤에 있었던,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 거기도 저 휴대폰 닦아서 주던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곳으로 일단
돈이 먼저 갔었던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출처로 첫 번째 의심을 받는 게 박 전 대통령이 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선 진료 있었죠. 네. 뭐 기치료 아줌마, 뭐 주사 아줌마 들어왔던 거, 그다음에 뭐 의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것도 한번 수사 과정에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건 돈을 받은 주체가 안봉근 비서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 원 그걸 하기에는 좀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장시호 씨한테 최순실 씨가 그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자택 2층 방에 평생 먹고 쓸 돈이 들어있다. 금고에. 예, 그 이야기를 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러면 그 돈은 이 돈이 또 아닐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이 늘어난 내역을 보게 되면 한 2억에서 3억, 그러니까 거의 본인의 월급을 다 그냥 저축한 것 이상을 이렇게 모아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조사받는 과정에 당연히 출두를 요구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까요? 강제구인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강제구인을 할 때 느끼는 정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안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방법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지금껏 본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도 역시 또 음모고 오해고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고 그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만 계속 외부로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거부를 한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사실 이제 이 정치권 동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도 별도로 용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진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박에서도 이렇게 돈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비서관님? 글쎄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도 돈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도 가지 않았을까. 일부 의원들 관리 차원이나 격려 차원에서 돈이 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 내지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쨌든 지금 친박과 친홍 간에 엄청난 투쟁이 있고 이 투쟁이 이제 사실상 뭐 친박과 비박의 마지막 권력 투쟁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도덕적으로 더 추락하는 한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로 보수 개편의 한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보수가 개편되더라도 그것이 정치권에 또 어떤 그 반작용을 줄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권력 투쟁에서 홍준표 현 대표가 패했을 경우에 또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고 또 승리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는가 이게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여권한테 지금의 이 정부 여당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정치는 누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결과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이 둘의 개인 비리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돈이 지금 이거보다 액수가 크고 그리고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만약에 돈이 갔다면 그냥 가정을 해보죠, 순수하게. 네. 김무성 대표 쪽으로 갔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친박원들 쪽으로 갔겠죠. 그럼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그냥 지금 자유한국당 몰락입니다. 이 여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봉근 비서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으면서 봉투를 계속 받아왔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 안에 개인 비리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서 넘어가면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게이트로 비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제 30일 날 국정원 파견 근무했던 그 변호사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사실은 뭐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인명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숨을 끊은 이제 국정원 직원과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던 파견 검사로 근무를 했던 이재영 부장검사 사이에 굉장히 수차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지금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선생님?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정모 변호사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후로 이재영 부장검사와 이제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래서 오늘 뭐 언론에서의 보도로는 회유와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오는데 사실 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거나 녹취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뭐 외압과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요. 네. 어쨌건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진술 증거가 좀 많습니다. 그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나 그 당시 파견돼 있던 검사들의 진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재용 부장검사는 현 상황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원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막 그 당시에 현안 TF에서 재판 자체를 다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비서관님 그 국정원에 현안 TF라는 문건이 나와가지고 그 문건 안에 이 수사를 방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이라든가 없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게 문서로 확인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검찰, 검사들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검찰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검찰도 당연히 타격을 입고, 뭐, 이제, 대개는 이제 국정원으로 파견됐던 검사들이 국정원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되는 거죠.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정이 검찰을 우롱하는 역할을 한 건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니까, 검찰 내부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방어가 제일 잘 된다는 것도 아니까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살한 사람은 그냥 변호사 신분으로 국정원에 가 있었던 분이고 지금도 나와서 그냥 변호사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 현직 검사들로서 파견됐다가 와서 지금도 현직의 부장검사나 검사장이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님 말씀은 이 변호사, 자살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에서는 좀 더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덜할 텐데. 덜할 텐데 그러면 가장 왜 큰, 자살을 했느냐? 네.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럼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처음에는 설마 우리 친정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둘째는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은 조직 식구니까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거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거나 뻣뻣하게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한 명이 뒤집어 써야 되거나 다 뒤집어 쓰진 않지만 중심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보호받지 못하겠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이런 검사들한테 이분 저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홍준표 지사가 1억 그 성완종 씨부터 돈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수사에 몰리고 이랬을 때 이분이 뭐,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하고도 통화하고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모든 분들하고 통화를 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이쪽 쪽으로도 연결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모두로부터 거절당하고 마지막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 집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배회하다가 자살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 상황하고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냐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이제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내만 모든 책임을 다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만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댓글 수사를 하는데 친정 검찰이 이거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파견 나갔던 정모 검사가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앞서 비서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친정인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검사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사실 최근에 검찰의 수사하는 그 과정을 좀 보면 성역이 없어 보여요. 요즘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얼마 전에 그 조응천 의원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국정원에 파견 검사들이 가면 사실 국정원은 내부 조직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철저히 분리해서 좀 왕따시킨다. 그래서 파견 검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뭐 뒤집어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일단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거는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역사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죄를 해야 되는데 다만 현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은 뭐 너무 지나친 추측까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비서관이 이번에 파견된 그 검사들,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은 좀 특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기관에 파견 나가면 되게 그 조직에서 왕따가 된다, 그냥 조용히 쉬다 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금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그 뭐 원의회라 해야 되나요? 퇴직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입까지 시켜줘가지고 뭐 골프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에 있는 동안 정말 굉장히 뭔가 국정원 직원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국정원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한 게 있겠죠. 정말 국정원 많은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큰 귀한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도 넣어주고 골프도 같이 치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면 평소와 달리 그럼 이 검사들은 그렇게 했겠느냐? 그만큼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위기감, 정권의 위기감이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던 거고 그 방어 역할에 충실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식구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만약 이제 아직은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 정말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뭐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처벌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수사방해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없죠. 수사방해라는 예.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지 수사 방해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는 처벌하지 않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뭐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라거나 하면 위증 교사 혐의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 같은 것을 주도했다면 증거인멸죄 같은 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관련 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그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범인을 도피시켰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그 단순하게 그 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한 번은 가슴을 얹고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할 이런 일은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느낌으로 보면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이 검사들이 그 방어를 잘 했잖아요. 네. 예, 아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상당한 격려를 그때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갑니다. 국정원에 있는 동안 따로 이렇게 특수활동비 보조를 받았다.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결국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과연 이 수사를 철저히 성역 없이 할 것이냐, 요런 게 또 걱정이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저희가? 저는 윤석열 지검장은 믿어요.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부터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정치권 별로 생각 안 하고 정말 지금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들 그냥 뚝심으로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만 좀 덮어주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 않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국정원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뭐 위중교사나 뭐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만약 정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사법방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 정의 실현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그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40억에서 끝이 날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벌써 하루 지나니까 안봉근 비서관은 1,500만 원씩 더 받았다는 게 나오고. 별도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조윤선 정무수석 또 현교안 정무수석은 50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냥 순수하게 상식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럼 정무수석만 주나요? 수석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 정무석실에 돈을 최초로 전달한 게 추명호 국장이잖아요. 네. 근데 추명호 국장이 누구 사람이죠? 우병우 우병우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그럼 우병우 민정수석 사람입니다. 그럼 그쪽은 아예 가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몇 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수석들에게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단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이상 국정원장이 뭐하러 지시했겠어요? 그럼 국정원장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지시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은 지금 어디로까지 튈지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성민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국정원에 청와대에 상납한 금원에 대해서 네.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국정원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쓴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둘 중에 누가 이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쓴 거였다. 이것을 내 개인 돈으로 쓴 게 아니라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활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네. 이 시작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직접 요구했다고 진술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요구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유용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각 기관마다 일단 특수활동비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은밀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수사나 그런 곳에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직접 받아가는 과정에서 일 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상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납인데 그냥 우리 여기 모자른 국정원 좀 갖다 쓰지가 상납인가요? 일단 준 사람의 용어가 달라요. 상납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문제가 없다. 국정 운영에 사용한 돈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출처를 밝혀야죠. 그 출처를 이 돈이 어디 쓰였어요.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 국정 운영에 쓰였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그 청와대 직원들한테 월급 플러스 알파로 많이 왔던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서로 기관 간의 요청을 통해서 이런 데 썼다고 딱 진술을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해될 수도 있죠.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 본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거는 국정 운영에 필요하게 유용하게 썼다라고 하는 건 일단 시작부터가 앞뒤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뭐 법조인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봐야죠. 이 허성무 비서관님께 이거 꼭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과거에도 국정원에서 관행처럼 그래왔다. 그러면서 전 정권도 있어왔던 문제를 왜 이것을 마치 이제 중대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허성무 비서관이 청와대에 계실 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을 뭐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뭐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한 수준을 넘어서 불법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박을 감별하고 진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공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네, 공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누군가 국정원에 지시를 했겠죠. 그럼 또 직권남용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국정원에서 무언가 이 자금을 집행하는 건 이거 정치관여행위잖아요. 그럼 국정원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걸 지시하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또 직권남용 부분에다가 또 국고손실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의 온상이 모든 게 다 모여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재판, 그 혐의 18가지에는 지금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재판에도 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만약에 추가 수사를 해서 네. 지금까지는 이 지시한 대상이 당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것과 좀 별개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았잖아요. 매달 1억씩.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은 뭐 1,500만 원씩 용돈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진술을 했다라는 이제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네, 그 진술이 지금 나온 건가요? 그게 이제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그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개의 혐의가 또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태 아닌가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수사 받으시면서 본인이 1원도 안 받았다. 이 더러운 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오열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과는 다르다. 완전히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뭐 돌굴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또 그 극과 속이 다른 지도자였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뭐 국민에게 자기 개인이 굉장히 뭐 청렴하고 깨끗한 척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었죠. 예.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연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재만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그리고 받아서 대통령이 지금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1억 원 그대로 전달했는데 지금 느낌으로 보면 돈이 1억만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비서관들을 위한 별도의 용돈이 따로 온 것 같고, 뭐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또 다른 루트의 돈이 또 따로 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면은 돈이 섞인다는 건 뭡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경제 공동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국정원과 청와대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럼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이 국정원 운영 방식과 같고 국정원의 운영 방식이 청와대의 운영 방식하고 지금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고 그전에는 중앙정보부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를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누가 했습니까? 김종필 전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 해놓고는 국가안보 물론 했겠지만 주로 했던 게 정치 공작, 정치적 방대파 잡아서 고문하고 그다음에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럴 때 또 필요한 돈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게 특수활동비 그때도 썼겠죠. 자,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그 국정원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때 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참혹한 내용이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하던 짓을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이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네. 처음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 업체에서 10억을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원이나요? 네. 그럼 10억은 왜 근거가 뭐냐? 이런데 이제 청와대와 이야기하는 중에 5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10억과 5억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그럼 있나요? 과연 이 5억은 타당하냐? 예. 실제 원가는 그럼 1억이 들었느냐? 아니면 2억이 들었느냐? 3억이 들었느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치부의 수단으로도 또 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10억 불렀다고 5억 받아가고 이거야말로 고무줄 중에 고무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정치 개입도 하고 선거 개입도 하고 그러면서 원가를 알 수 없는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쓰고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에 이걸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일감 몰아주기예요. 일감 몰아주기요. 특수관계인한테. 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의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이게 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돈을 받은 건 시인을 했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뭐 국정 운영처럼 집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아닌 것 같고 출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이 다음 단계로 이재만 안봉근 이 두 비서관이 개인 비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약 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한 채 샀다. 이러면 차라리 나요. 그런데 이 돈이 출구가 정치인들한테 들어간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보수지원단체 쪽으로 넘어간다라거나 하면 그럼 얘기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여기가 정거장이었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면 파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이 특수활동비 게이트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거는 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검찰에서 확인한 걸로 일부 출구는 자기들이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곳에 쓰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곳이 뭔지가 아직 검찰에서 명확하게 않았다.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네. 이제 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민심의 현황 또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민심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한 그야말로 국정과 관련돼서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는 뭐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진 않고요. 몇 개 업체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청와대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것을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여론조사 비서관을 따로 둬서 여론조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특정 정당의 특정 정파의 뭐 정치적 그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뭔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청와대가 정치에 바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특정인들의 정치적 그 편의를 위해서 청와대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의 경선에부터 청와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이고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기존의 청와대가 했던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그것도 뭐 새누리당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새누리당 내의 특정 정파 그 그렇죠. 계파, 소위 말하는 친박의 그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하면서 특정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지금 반복적으로 해서 그 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공천을 받아 유리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도로 했다니까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치 개입이고 뭐 그것도 이제 돈을 청와대에서 지불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불하지 않은 것은 왜 이럴까? 청와대도 청와대 비용으로 이걸 지불하면 불법일 거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빨리 지불해라는 압박을 가했고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정치 개입이며 불법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불법의 온상이었고 근거지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백성 교수님, 근데 이 돈이 지급되는 과정도 이상한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또 시기도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또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 아까 조금 전에 이 과정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 대표도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무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분이 명의상 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요즘에 사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이제 국정원 사태가 계속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슬그머니 지난달 10일에 이제 이 법인이 해산이 되고 그리고 다른 또 여론조사 기관하고 흡수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과연 과거에 관련된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을 좀 삭제하고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관련돼 있는 분들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전혀 없었던 걸 알고요. 전 정권들 중에서 그랬던 정권들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까지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게 김영삼 정부 때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감상재 사무총장이 선거 자금으로 그 자기 당의 후보들에게 5억, 10억, 뭐 8억, 10억, 25억씩 이렇게 돈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등급을 막 해서 돈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게 한 1,200억 가까이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돈에 이제 나중에 출처가 어디냐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랬더니 초기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잔금이 아니냐, 대선하고 쓰고 남은 돈 또는 또 당선 축하금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 국정원 계좌에서 그 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계좌에서 나왔다면은 그게 진짜 국정원 돈인지 아닌지 계좌에서 다른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국정원 돈이라고 본다면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짐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국정원 돈이 막 이렇게 청와대로 갔다가 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세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국정원 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뭐 이 총무비서관이 받아서 정무수석실에 건네주면 정무수석실 캐비넷에 현금을 쌓아놨다가 밤에 정무수석이 나갈 때 여의도 갈 때 트렁크에 싣고 가서 말 잘 듣는 의원한테는 잘한다고 병력은 끝내고 말 안 듣는 의원한테는 해유 목적으로 끝내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잖아요. 과거 시대에 나쁜 관행이었고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차단해버렸죠. YS 때 그 사건이 크게 터졌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이제 YS 때 이제 DJ 오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차단이 됐고 참여정부에 와서는 뭐 더더구나 그게 깔끔하게 차단돼서 이래 왔는데 정진석,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두고 흔히 우리는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의뢰 너그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사라졌던 그런 그 나쁜 관행들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와서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뭐 군사 독재 정권에나 있을 듯한 그런 공작들이고 그런 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아무런 도덕적 그거 없이 쓰는 거고 국정 운영이라 생각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소리를 함부로 내뱉게 도대체 무슨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돈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지고 특히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럼 과연 어디에 쓰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받아가지고 이재만 비서관 이야기처럼 뭐 최순실 씨를 줬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한테 줬다면 그 극소수의 사람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정무수석실로 내려가서 정무수석이 들고 가서 썼다든지 또 정치인한테 흘러갔다면